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소식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라이더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소식인데요. 바로 그 이륜차 경미 구조 장치 변경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5호 맞죠? 네, 맞습니다. 10월 14일부터 시행된 내용이죠. 네. 이게 시행됐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이제 어떤 튜닝이 좀 더 뭐랄까 자유로워진 건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움될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네, 이번 개정의 핵심은요. 그 구조 변경 승인, 우리가 흔히 구변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구변.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구조 장치 변경 범위가 꽤 넓어졌다는 겁니다. 범위가 넓어졌다. 네, 특히 라이더분들이 많이 하시는 튜닝 항목들이 일부 포함돼서 관심이 아주 뜨겁죠. 가장 와닿는 건 역시 핸들라이저 같아요. 이거 진짜 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서류 넣고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정말 구변 신청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핸들라이저 장착은 이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딱 분류가 됐어요. 와, 그래서 더 이상 서류 내고 승인 받고 하는 그런 절차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야, 그럼 시간도 돈도 아끼는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최근에 그 구변 신청했던 분들 중에는 환불 받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물론 특정 조건이 있긴 했겠지만요. 그래도 엄청난 희소식이네요. 그럼 또 많이들 하시는 거 그 뒷모습 깔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휀다리 스킷. 이건 어때요? 이것도 이제 막 달아도 되나요? 휀다리 스킷도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요. 조건이요? 어떤 거죠? 순정 부품이랑 비교했을 때 차량의 전체 길이, 그러니까 전장이 짧아지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 무조건 짧아져야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짧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있던 4cm 호용 오차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맞아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휀다리 스킷으로 전장이 짧아지는 경우는 몇 센치가 짧아지든 상관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걸로 해석됩니다. 오호. 다만 아주 중요한 게 순정 방향 지시 등, 그러니까 윙카랑 번호판 등, 그리고 반사판, 이건 반드시 원래 규정대로 옮겨 다뤄야 합니다. 아, 그건 당연히 지켜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길이가 똑같거나 오히려 길어지면요? 그런 경우는 여전히 구조 변경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짧아지는 경우만. 네, 이거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확인해 봤는데 고시에는 번호판 가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그 휀다리 스킷이 맞고 전장 감소 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조건은 있지만 반갑네요. 근데 등화장치, 그러니까 라이트 쪽은 여전히 좀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인증된 등화장치로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그럼 이제 뭐 시중에 파는 LED 라이트 같은 거 아무거나 달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설마?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부분은 해석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게 자기 인증을 받고 또 선택사양, 그러니까 옵션으로 제공되는 등화장치끼리 바꾸는 걸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모델인데 어떤 트림은 할로겐 윙카고 상위 트림은 LED 윙카다. 이러면 이걸 서로 바꾸는 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순정 부품끼리니까요. 아, 그런 의미군요.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애프터마켓 LED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대부분 국내 형식 승인, 즉 자기 인증 자체가 없거나 네. 설령 유럽 E마크 같은 게 있다고 해도 그게 해당 차종용으로 국내에서 인증받은 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서류 증빙도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이륜차용으로 정식 인증받은 애프터마켓 LED 등화는 찾기도 어렵고 가격도 꽤 비쌀 수 있어서 등화장치 변경은 여전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순정 옵션끼리 바꾸는 거 정도라고 보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순 있어도 뭐 안전이랑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겠네요.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럼 그 외에 또 좀 조심해야 할 변경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동승자용 발걸이, 텐덤 스텝이나 손잡이, 텐덤 그립이요. 네네. 이걸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위치를 좀 변경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걸 아예 떼어내버리는 건 안 됩니다. 아, 제거는 안 된다? 네, 승차 정원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장착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트 캐노피는요?
그 뒷자리 덮는 거요. 네, 시트 캐노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동승자 시트를 아예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 있잖아요. 특히 일부 레프리카 모델 순정 옵션처럼 생긴 것들?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승차 정원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승자 잡으라고 있는 끈 같은 손잡이까지 없어진다면 더 그렇고요. 그냥 위에 덮는 단순 커버 형태는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아하, 이것도 주의해야겠네요. 또 있나요? 브레이크 캘리퍼요. 이건 반드시 국내에서 인증받은 부품만 써야 합니다. 인증받은 부품만. 네. 아무리 유명한 브렘보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그 부품 자체에 대한 인증이 없다면 불법 튜닝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탑박스 지지대 브라켓이 이번에 명시된 이유는 사실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 사이드백 장착용 브라켓은 원래도 경매한 튜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핸들라이저 장착이나 길이가 짧아지는 휀다 리스키 설치는 확실히 편해졌네요. 네, 그 두 가지는 확실히요. 구변 스트레스 없이 시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등하 장치나 시트 캐노피,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것들은 여전히 규정을 잘 보고 또 안전 인증 여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죠. 아직 좀 애매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남은 부분들은 실제 단속 사례나 추가적인 해석이 나와야 좀 더 명확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라는 게 계속 변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더 안전하고 또 즐겁게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이런 규제 변화가 앞으로 우리 라이더 커뮤니티에 어떤 튜닝 문화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 그것도 재밌겠네요. 한당의 바이크 소식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